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다원에서 통합과학과 생명과학을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포와 물질대사에 대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세포와 물질대사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세포와 물질대사가 어느 부분이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방학 동안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가 어느 부분이 어렵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총 3가지 파트로 저는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2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고3으로 그 다음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어와 영어와 수학이라고 역시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포와 물질 대사라고 하는 처음 배우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부담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시간 확보 싸움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목 자체의 특징 자체가 압도적인 암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과목의 생명과학에 있는 부분들에 대비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 먼저 그 양을 많고 연결도 어렵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암기하는 부분들의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여유 시간 자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우리가 미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념 정리가 이 부분에선 제일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 과목이 좀 얼마나 어렵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과목 자체는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보자면 4개 정도가 가장 크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는지, 그 안에 있는 세포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효소에 대한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포, 마지막 광합성에 대한 파트가 가장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포과 광합성 파트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기말고사에 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고사 때 결국은 만점을 목표로 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좀 광합성 파트에 대한 문제 하나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광합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들이 거의 대부분 변형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식도나 그리고 어느 에너지 흐름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물질의 이동 경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유형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항들의 것들이 다 생투에서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제가 좀 총평을 해보았습니다. 세포와 세포막 같은 경우에 난이도 이제 중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세포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명확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세포막 사이에 물질이 이동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 더 고난이도로 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물질 이동 자체와 구조와 기능을 같이 연계하는 문제들이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효소와 ATP인데, 이 또한 역시나 언제 배웠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막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좀 명확한 개념들로 나오고요. 대신에 외워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자료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훨씬 더 고난이도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를 이제 제가 중상이라고 잡았던 부분은 역시나 반응 과정 자체에 대해서 모식도에 대한 해석,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포과 광합성 자체의 이제 난이도가 상으로 제가 잡아봤는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작용이나 그리고 뭐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큰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ATP가 뭐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명반응이나 안반응,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과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단원들 자체가 구조를 배우고 그 안에서 과정들이 나와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연결고리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확한 암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자료 해석보다는 정확하게 좀 암기하는 부분에 거의 핵심을 맞춰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솔루션 포인트는 무엇이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가지 흐름에 따라서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컨셉 자체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다이아그램, 결국은 모식도 자체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항풀이가 조금 쉬워질 수밖에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될 수 있도록 문항풀이까지 좀 가져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암기를 반드시 구조화시키겠다. 전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과정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가능하다면 문제 해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거는 수업 계획이겠죠. 그래서 수업 계획 자체도 첫 번째로는 물질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포 구조를 이제 좀 해석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이제 포커싱을 좀 맞추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효소 파트는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가져가겠다. 세포호흡과 광합성은 각각 ATP 생성되는 흐름이나 명반응이나 안반응들의 이제 비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3주차와 4주차에 배우는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져가게 될 저희 컨텐츠는 첫 번째 이제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식도 위주로 이번에는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관제 같은 경우에 유형별로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난이도별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유형이 비슷한 것들을 저희가 풀어보면서 어떠한 패턴 자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누적 테스트는 진행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저는 백지 테스트를 조금 더 많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와서 암기하고 실제로 써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암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클리닉 할 때도 역시나 암기적인 요소, 그래서 모식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제 수업을 들으면서 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총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를 할 때 있어서 개념 정리가 조금 흐름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저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에 대한 능력이 좀 좋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리를 할 때 클리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체킹하고 갈 수 있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역시나 클리닉 위주로 조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은 2학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갔을 때도 국영수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을 또 생명과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개념 정리하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좀 백지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카카오톡이나 줌 클리닉을 통해서는 그다음 문제 해결이 이제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7월 23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에 걸쳐서 사회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모식도, 그리고 암기 파트를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하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나눠놓기는 했지만 유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 풀이 패턴 자체만 우리가 획득하고 갈 수 있도록 좀 가져가겠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겠지만 역시나 백지 테스트가 이번에는 더 크게 작용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저는 이번에 정확한 암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